본 강의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기출문제 20회부터 31회까지 12개년도의 문제를 단원별로 정리한 강의입니다. 각 지문마다 여러분이 스스로 2번씩 문제를 읽어보고 답을 체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든 이후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자, 1번입니다. 자, 1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변경하고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운영 규정을 변경했으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받지 않고 정보망을 운영하면 지정 취소에 해당합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 정보를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네요.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그 정보만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하면 지정 취소에 해당합니다. 자, 3번입니다. 자, 3번 정당한 사유 시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아니고 1년이죠. 1년 이내. 1년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에 해당합니다. 자, 4번입니다. 자, 4번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해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취소해야 되겠죠? 지정 취소에 해당합니다. 자, 5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6번입니다.
자, 6번 중요하죠. 공인중개사 법령상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수가 개업 공인중개사의 수가 500인 이상이고 2개 이상이죠.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30인입니다. 30인 이상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 신청을 했을 것. 자, 5 빼기 2는 3이죠. 5 빼기 2는 3 이렇게 기억합니다. 정보망. 그래서 5 빼기 2는 3이에요. 자, 그리고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이다. 맞네요. 자,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니까 부동산 전문가가 있어야 돼. 부동산 전문가가 공인중개사니까 공인중개사 이상 1명을 공인중개사 1명 이상 확보해야 되고요. 정보망이니까 정보처리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죠. 정보처리 전문가는 정보처리 기사니까 정보처리 기사 1명 이상을 각각 확보를 해야 되고 전국적으로 중개업자가 500명 이상이 이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자, 맞는 표현입니다. 자, 7번입니다. 자, 7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그렇네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 그럼 항상 머릿속에 국장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국장이 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고요. 자, 8번입니다. 자, 8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야 돼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 령입니다.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다. 정보망 그럼 항상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령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9번입니다. 자, 9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을 받은 날입니다. 지정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이 숫자가 중요하죠. 3월입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10번 거래정보사업자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도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되고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11번입니다.
11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아니죠. 차별적 공개, 다르게 공개하면 안 됩니다. 처벌받습니다. 자, 12번입니다. 12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월입니다.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청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13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 다르게 공개하면 행정처분으로서는 임지치예요. 임의적 지정 취소입니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그리고 행정형벌이 1, 2천짜리입니다. 자, 14번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 정보에 한하여 이를 부동산 거래 정보에 공개해야 됩니다. 15번입니다. 자, 중요하죠.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업 시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은 경우, 장사 시작이라고 그랬죠. 장사 시작하지 않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죠. 지정 취소는 하여야 한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 임의적 지정 취소만 있습니다. 임의적 지정 취소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취소 하여야 한다는 없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16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대상물 거래가 완성된 때는 지치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한테 통보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업무정지 처분 받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사입니다. 자, 17번입니다.
자, 17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첨부해야 되는 게 아니고 4번 첨부입니다. 4번. 그리고 부동산 거래 종목이니까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 자격증 원본이 아니고 4번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18번입니다. 18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 아니고 30일이죠.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해서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자, 19번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기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임대 중인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한 경우 임차인의 성명을 공개된다 아니죠. 성명 같은 거 공개하면 안 됩니다. 성명 같은 건 인적사입니다. 인적사항은 공개 금지입니다. 자, 20번입니다. 자, 20번 주의하셔야 되겠죠?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법인이 해산해서 부동산 거래 종망 사업의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문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네요. 자, 법인의 해산, 개인은 사망 이렇습니다. 개인 사망하고 법인 해산은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망하고 해산해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지정 취소할 때, 원래 취소 처분할 때는요, 청문이라는 걸 해야 돼요. 청문이라는 게 이제 들을 청, 들을 못, 변명의 기회 같은 거 이렇게 들어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사망 해산으로 해서 취소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명을 들어준다는 말이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사망해서 이 사람들은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명의 기회 같은 그런 기회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자체를. 그래서 사망 해산을 해서 취소 처분할 때 이런 경우는 청문을 거치지 않고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자, 21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 정보뿐만이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직접 조사한 중개대상물 정보도 부동산 거래 정보에 공개할 수 있다? 그렇죠?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업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 정보에 한하여입니다. 한하여. 그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직접 조사한 중개된 정보 같은 것은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22번입니다. 자, 22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 공인 등의 상호간이죠. 개공 상호간에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23번입니다. 자, 23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운영 규정을 정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지정권자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자, 24번입니다. 자, 중요하죠.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숫자가 중요합니다. 1년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은 경우, 즉 장사 시작하지 않은 경우 이런 뜻입니다. 장사 시작하지 않은 경우 지정권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하죠? 할 수 있다. 하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자, 여기서 지정권자는 국장이죠.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임의적 지정 취소입니다. 임지 취사유예요. 임의적 지정 취소. 자, 25번입니다. 자, 25번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중개 대상물에 관한 거래의 중요한 정보를 거짓 공개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의 과태료가 아니고 업무정지죠. 업무정지 처분입니다. 자, 이제 공개가 세 가지가 있죠. 거짓 공개, 미공개, 다르게 공개인데 거짓 공개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공개고 주체는 개공입니다. 개공이 정보망의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업무정지 처분입니다. 자, 26번입니다. 자, 26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보망, 부동산 거래 정보망 항상 머릿속에 국장 기억합니다. 국장. 그리고 등록이 아니고 지정받는다 그러죠. 지정받는다 그러고 지정 취소한다 그러고 지정 절차라고 합니다. 자,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자, 27번입니다. 자, 27번. 깜빡하면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받기 전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받는 게 아니죠. 지정받기 전에 아니고 지정을 받고 나서 지정을 받은 후 3월 이내입니다.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자, 28번입니다. 자, 28번 중요하죠.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업공인중의 수가 1,000명 이상이 아니고 500명 이상이죠. 500명 이상이고 10개 이상의 시도가 아니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에서가 가입 이용 신청을 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5 빼기 2는 3 이렇게 있죠. 5 빼기 2는 3입니다. 정보만 그러면 5 빼기는 3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29번입니다. 자, 29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한 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자, 30번입니다. 자, 중요하죠.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와 다른 정보를 공개한 경우, 다르게 공개한 경우에는 500만의 과태료가 아니죠. 500만의 과태료가 아니고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입니다. 1, 2천만 원짜리 행정형벌이에요. 자, 그리고
지정치수죠. 임의적 지정치수입니다. 임지취 사유입니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임지취 사유이면서 그리고 1, 2천만 원짜리 행정 형벌사입니다. 과태료가 아닙니다. 자, 31번입니다. 자, 31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그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총수는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그렇죠? 5 빼기는 3이죠. 5 빼기는 3이에요. 5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500명이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인으로 이렇게 분리돼서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5 빼기는 3이에요. 5. 32번입니다. 자, 32번. 중요하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와 정보처리기사를 각각 1명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네요.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니까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보망이니까 정보처리 전문가인 정보처리기사가 각각 1명씩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33번입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법인인 개업공인 중에서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그렇네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래정보사업자는요, 개인도 지정받을 수 있고, 법인도 지정받을 수 있어요. 법인도, 그리고 개인도, 개인도, 법인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아니, 개인도 지정받을 수 있고, 법인도 지정받을 수 있으면, 여기 법인은 왜 안 됩니까? 그런데, 예. 자, 그러면 여기 법인은 일반 법인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법인은 당연히 지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개법인이죠. 법인인 개업공인 중에서는 다른 말로 중개법인이죠. 중개법인. 그러니까 중개법인, 그냥 일반 법인이 아닌 중개법인은 지정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겸업제한 때문입니다. 법인인 경우는, 즉 중개법인은 중개업 플러스 딱 겸업 6가지만 할 수 있고요. 그 겸업 6가지 안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운영업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 나오면 오히려 깜빡하고 많이 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34번입니다. 자, 34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지 않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 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자, 전속중개계획을 체결하면 7일 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돼요. 그런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공개하든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하는데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이제 공개할 수 없네요. 따라서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해야 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3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중요하죠.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다르게 공개했네요. 다르게 공개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사업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르게 공개하면요. 임의적 지정 취소사유, 임지취사유입니다. 그래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고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예요. 그리고 행정형벌로서는 1, 2천만짜리 행정형벌 사유입니다. 워낙 중요하죠. 자, 다르게 공개하면 임지취사입니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행정형벌로서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의 벌금 맹처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